몇 자 적습니다. 결혼 14년 차, 자녀 1명, 15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어머니가 매월 50만 원씩 더 달라는 건데 주기 싫고 줄 형편도 안 되는데 신랑은 어떻게 하겠냐며 드리자고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그간 결혼 생활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결혼할 당시 시댁, 친정 도움 없이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신혼의 단금을 맛보다가 월급만 받아서는 도저히 돈을 모을 수 없을 것 같아 전세자금 빼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쌈짓돈 탈탈 털어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세자금이 없으니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한 명 낳았고 아이 낳고 1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업장에서 신랑과 같이 일했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님께서 양육해 주셨고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동안 돈은 좀 벌었습니다. 시댁에게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생활비와 별개로 어머님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 외에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 명절 시장 보는 돈, 김장철 재료비, 시부모님 여행경비 등등도 꾸준히 지출하였습니다. 자식 맡겨놓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10년을 살았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히 분가할 수도 있었으나 시부모님과 크게 부딪힌 일이 없었고 종종 시어머님과 트러블은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돈맛을 알아버려서 분가보다 사업 확장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시어머님과의 트러블이 참을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는 단계로 다다랐습니다. 분가하고자 하였으나 경제 침체로 인하여 돈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줬는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아서 저는 대출 받을 수도 없고요. 집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고 소득이 많이 잡혀있어 임대아파트 신청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장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매매만 이루어지면 바로 분가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생활비 외에 매달 드리는 50만 원이 적다고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네요. 요즘 우리 부부도 너무 힘이 들어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 드리고자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 그 말씀드린 지 하루 만에 어머님이 1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 너무 힘들다고 경기 좀 좋아지고 매출 좀 올라가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교육비나 보험료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아이가 3년 전에 크게 아파 현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발병 후 5년 뒤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경기가 어려워 기본적인 암보험과 실손보험만 빼고 다 해약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보험만은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내가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겨우 집에서 매일 만화나 보고 게임만 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직책으로 생각한 게 공부방이었고 공부방을 보내지 말고 아이 보험 해약해서 시어머님 용돈으로 50만 원씩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한 성깔 하시기에 신랑은 사업장 화재보험을 해약하고 어머님 뜻에 따르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적립성 화재보험으로 매월 55만 원씩 붙고 있는 걸 해약하고 소멸성으로 재가입하자는 이야기네요.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님께 그동안 드리던 50만 원도 어렵다고 안 드리고 나 배째라 할까 생각 중인 상황인데 처음엔 조언을 얻고자 써내려갔는데 생각을 해보니 무슨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혼해라, 분가해라, 그 정도? 이혼은 하기 싫고 분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꼭 할 건데 하소연만 하게 되었네요. 열받아 주저리 써내려가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제대로 했나 또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엄청 짜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아줌마의 푸념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신랑의 어머님께 용돈을 더 드리지 못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분가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던 건데 용돈 더 드리는 거 거절하면서 신랑이 분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좋게 해결된 줄 알았고 해결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보험을 해약해서 용돈을 더 받으시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님이 삐지셨습니다. 저한테만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십니다. 웃깁니다. 애들도 아니고. 저 처음에 많이 벌지 못해 어머니 원하시는 만큼 용돈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그 이상 드릴 말씀도 없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술 한잔하면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뒤에서 신랑한테 어머님 용돈 못 올려드리게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드리는 인사도 안 받으시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하는 인사도 안 받으시고 아침 상도 시어머님과 두 분에서만 챙겨 드시고 상을 싹 치웁니다. 저희야 별 대수롭지 않게 다시 상 차려서 아이랑 신랑이랑 아침밥 먹습니다. 어머님이 절 투명인간 취급하시니 저도 기본적인 인사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추석날 친지분들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뒷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도 어른인데 어쩌겠냐고,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죄송하다고 하고 굽히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 싫다고 했습니다.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어머니 성격이 무난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님이 어른이니까 저보고 참고 굽히고 들어가랍니다. 그러기 싫은데 말이죠. 온 가족이 이제 저를 못된 며느리로 생각하나 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위도 하나 못 맞추고 집안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신랑은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도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원수라고 하고요. 그래도 아들이니 속으로 그냥 제가 굽히고 들어가길 바라지만 신랑이 보기에도 제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삐지신 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 마냥 지금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치가 떨리게 싫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님이 삐짐이 풀리시더라도 전 예전과 같이 어머님을 뵐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창피해서 어디 말 못하고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봅니다. 님들도 제가 어리니까 어머님이 어른이니까 제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혁의 생각. 어리다고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잘못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른인 시어머니가 잘못했는데 어린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놈의 어른 용돈 50만 원이 적다고 100을 달라면 그게 말입니까? 자식들 사업도 안 돼서 분가도 못하고 있는데 참 어른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어쨌거나 굽히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버팅기십시오. 누가 이기나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 굽히겠죠. 뭐 더 빡치면 용돈 50만 원도 끊어버리세요. 생활비 20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사연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혁